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예요. 어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더 많았던 하루. 젠슨황이라는 교집합 속에서 반도체 투톱의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좀 강했지만 루비는 냉각기가 필요 없다는 발언 속에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냉각 관련주들은 밀립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은요, 매서운 기세로 시장을 출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제 이 시간 미리 강조를 해드린 내용, 젠슨황의 메모리 병목 현상에 대한 언급, 그로 인한 미국 메모리주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메모리 병목 현상의 해법으로 제시한 새로운 모델 빠르게 복귀를 해보면 기존의 모델은요, HBM 위주의 데이터 프로세싱 위주였다면 이제는 SSD도 붙여서 중요도에 따라 처리를 담당할 메모리를 계층화시키겠다는 건데 결국 SSD도 수요가 는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글로벌 IB, 맥쿼리도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속에서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삼성전자 목표가는 보시듯이 24만 원으로 SK하이닉스 목표가는 무려 112만 원대로 올려 잡습니다. 반도체 투톱은요, 물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출렁이긴 했으나 반도체 투톱은 그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다만 장비단에서는 차익 실현성 매물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즉 어제 시장이 랠리에 따른 조정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줬음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기 매수세는 뜨겁다. 이런 뜻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장 반도체주 분위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미증시에서는 쉬어가는 분위기였으나 그래도 어제 급등했던 샌디스크는 차익 실현성 매물에도 보시듯이 1% 강세로 마감을 하는 힘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도 오늘은 1%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 사실 더 중요한 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겠죠. FN가이드 기준으로 보시면요.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7조 8천억 원대입니다. JP모간은 간밤 19조 8,900억 원 수준을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머니플러스 시간에 언제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파운드리 회복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퀄컴이 차세대 AP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주를 하게 된다면 2022년 이후 끊겼던 퀄컴의 최첨단 제품 생산을 5년 만에 재개하게 되는 건데요. 테슬라에 이어서 수조 원대 계약이 유력한 상황, 여기에 또 한 가지. 삼성전자 자사주 2조 5천억 원 규모를 취득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소각이 아니라 임직원 성과용이긴 하나 주가 고점 부근에서의 매입 공식,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자체가 현재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하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다만 앞서 언급해드렸듯 가장 중요한 건 잠정 실적입니다. 실적 이후의 반응 관전 포인트로 계속 주시하셔야겠고요. 어제 반도체 투톱과 함께 거래 대금을 함께 빨아들였던 건 현대차 그룹주. 상승의 촉매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젠슨황 엔비디아 CEO와 CES에서 2차 깜보 회동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AI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요, 3박자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미국의 신차 판매가 증가했다는 소식도 부각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대차 성과를 트럼프 정책의 효과로 홍보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여기에 아틀라스 시연을 통한 로봇 모멘텀 그리고 앞서 체크해본 자율주행 기대감까지 이 3박자 속에서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어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에서 GM이 강할 때 현대차는 좀 가지 못했습니다. 탄탄한 본업에 신사업 기대감까지 현대차를 이제는 테슬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평가를 해도 될지 잠시 후 전문가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도 개장 전에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후 12시경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시듯이 구체적인 수출 통제 품목들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런 디테일한 발표가 오후를 기점으로 우리 시장이 흔들렸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섹터 단에서는요, 히토류, 연구 자석과 같은 섹터들이 좀 강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상한가로 마감을 한 가운데 노바텍과 RF 머티리얼즈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일본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역시나 반도체 소재 EUV 포토레지스트 통제겠죠. 이 맥락 속에서 경인양행 등 일부 관련주들은 좀 강했으나 일본이 강하게 반격하지는 못할 거란 블룸버그 분석 속에서 히토류 섹터만큼의 기세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하루입니다. 중일 갈등, 단발성 재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서 반도체 재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디클로로릴산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중용도뿐만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는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키워드들은 바로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린란드죠.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2척을 납포한 가운데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인수하고 판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기한 통제를 언급합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산업 개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 속에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때 2%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유가 하락에 정유주들이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감 속에서 월요일에는 급등을 해줬지만 어제는 반면에 차익 실현성 매물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흐름이 정유주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개장 이후에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여기에 순환매, 그리고 빅파마들의 M&A 투자 소식들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염증성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벤틱스를 인수를 할 것이다.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외에도 보시듯이 님버스와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대형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간밤에는 부각이 됩니다. 이 뉴스 속에서 일라이릴리 간밤에 4% 넘게 올라줬고요. 다른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주로도 매기가 쏠릴지 함께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사실 다른 섹터로 훈기가 도느냐, 이 키를 쥐고 있는 건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팩터로 분위기 엮어서 함께 확인을 해보면 미증시는 엇갈린 지표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야간 선물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29조 원대였는데 전차 군단 반도체 투톱의 현대차 거래 대금이 합산해서 20조 원이었습니다. 주도주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향방에 따라 결국 쏠림이 다른 섹터로도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앞서 브리핑 통해서 오늘 시장이 주목할 뉴스들 잠깐 힌트로 맛봤는데요. 한 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투자 전략 디테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창현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의 기온이 마이너스 6.5도입니다. 네. 체감 온도는 한 마이너스 11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날씨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의 온도를 끌어올려 줄지가 오늘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슈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보고 먼저 현대차부터 저희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이 소식이 좀 주목을 받았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CES에서 2차 깐부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움직일 키워드였고 그리고 로봇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죠. 보시면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등등과 지금 협업 체계를 구축한 상황이고 아틀라스도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업이 좀 뒤처지는 것도 아니죠. 지금 미국 판매량 보시면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정말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주 이제는 K 테슬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로봇 관련된 종목과 같이 연계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 좀 실적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다.
근데 그 부분을 로봇이라는 거가 채워주면서 결국엔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결국에 이제 어제 젠슨왕 CEO와 여러 가지 뭐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이 관련된 그 아틀라스에 대한 대량 생산을 3만 대까지 좀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28년에는 그룹사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을 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과 이제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이 두뇌에 해당하는 아틀라스의 두뇌를 딥마인드 쪽에서 일단은 뭐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쪽과도 연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이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테슬라가 결국엔 작년부터 이 사이버 택시 관련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사업성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도 자율주행 쪽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벤츠도 아마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현대차도 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로봇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역시 앞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미국에서의 본업에 대한 판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되면서 미국에서 183만 대를 팔았어요. 역사상 뭐 최대 뭐 판매라고 할 정도로 판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업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환율이 좀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에 대한 저평가의 매력을 로봇, 자율주행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단기보다는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들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앞서 살펴보셨듯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네. 항상 이렇게 종목이 신고가를 찍으면 고민이 되는 게 더 갈 수 있을지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CES뿐만 아니라 뭐 다음 주인가요? 이제 디트로이트의 이제 자동차 모터쇼도 미국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뭐 어떤 얘기 할 건가? 따져보면 또 자율주행 얘기할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벤트적인 이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일본, 다양한 유럽에서도 자동차 쇼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정적인 부분에서는 그 흐름들이 연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일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뭐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HMG 글로벌이라고 하는 모회사를 통해서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정의선 회장과 소프트뱅크나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기차 밸류체인 안에서 역시나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로봇 부품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뭐 HL만도나 SL 여전히 뭐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이 자동차 반도체를 유통을 하고 있는 유니트론텍이나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쪽 관련돼서는 SOSL앱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지금 기아,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주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대차와 기아 이 둘만 두고 보면 어느 종목이 조금 더 매력도가 있을까요? 현대차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현대차를 더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아, 현대차 둘 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왜 그러냐면 실적 대비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게 사실이죠. 그래서 못 올라간 종목을 따진다라고 하면 기아가 더 낮을 것 같고, 탄력적인 종목,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을 따진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건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뭐 지금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6배 정도 수준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는 점에서 현대차, 기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저평가네요. 네.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 시선을 바이오주로 함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를 좀 움직였던 모멘텀이 CES였다면 이제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전 포인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시장을 달군 CES의 주인공이 현대차 로봇주였다면 다음 주는 바이오가 무대 중앙입니다. 이 제약바이오판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주목할 국내 바이오 종목들과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샌프란시스코는 다음 주부터 전 세계에서 모여든 8,000명의 제약바이오 전문가들로 북적일 예정입니다. 한 해 의료 트렌드를 결정하고 조단위 빅딜과 기술 수출에 물꼬를 트는 K바이오 최대 승부처가 될 텐데요. 올해는 67개의 한국 기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기적을 써내려갈지 주목해 보시죠. 특히 공식 발표 무대에 오르는 5인방은 꼭 보시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무려 10년 연속 메인 무대를 지킵니다. 이번엔 엑셀런스라는 새 브랜드를 들고 나왔네요. 또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직접 공장을 세우겠다는 통 큰 인수 전략을 공개합니다. D&D 터마텍은 지방간 치료제 따끈따끈한 임상 데이터를 처음 선보이고요. 알테오젠 아픈 주사를 편하게 바꿔주는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선보입니다. 또 휴젤은 보톡스를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법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공식 발표 외에도 SK바이오팜, 롯데, 유한양행 등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이나 기술 이전 미팅을 이어가기 때문에 행사 기간 동안 나올 뉴스들에 귀를 꼭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특히 이번엔 국내 주요 그룹의 후계자들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SK바이오팜은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본부장이 미래 먹거리를 찾고 롯데바이오로직스 역시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이 베일에 쌓인 비공개 미팅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유한양행과 ABL바이오, 한미약품과 대웅제약까지 실속 있는 기술 수출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 진짜 잭팟 소식은 이들 중에서 터져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대감의 무대는 커지지만 CES에서 로봇주가 그랬듯 헬스케어 랠리 역시 중소형주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벤트 종료 후 세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술력이 증명되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소개해드린 기업들 중 특히 주목할 종목과 투자 포인트들 어떤 것이 있을지 이어지는 분석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이 CES의 여운을 이어갈 다음 주자 바로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일 테고 K바이오를 움직일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스치는데 앞서 짚어보셨듯이 여러 K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미 시장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이벤트가 나오면 세론이 언제쯤 나올지가 궁금한데 언제쯤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론보다는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됐나요? 네, 아니 반영도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타겟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빅파마들과의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성과가 뒷받침이 되는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뭐 좀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계속적인 뭐 CES를 통해서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일단 뭐 그 부분입니다. 뭐 미국 생물보안법이 지금 작년 발로 통과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CMO나 CDMO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국내에 이제 메인 트랙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기에 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게 원활하게 좀 그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공장을 인수한 거는 결국엔 CMO나 CDMO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엔 셀트리온도 결국엔
이 관련된 생물보안법에 대한 특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미 이제 빅파마들과 계약이 끝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새로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서 계약을 좀 따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D&D 파마텍도 있지만 일단 뭐 이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천단 제약, 펩트론, 그리고 케어젠, 올릭스 뭐 이런 종목들도 결국엔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애로가 좀 나올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세럼보다는 기대감 만약에 별로 성과가 없고 그냥 뭐 흐지부지 돼버린다라고 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어느 정도 반영이 주가에 좀 녹아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발표를 하느냐, 성과가 제일 중요한 거겠네요. 실제로 어떤 발표를 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 바이오주들이 강한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 언제든 실적 발표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해서 속보는 눈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맥쿼리 증권이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CT가 한 20만 원을 제시했을 때에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보다 더 넘는 수준 24만 원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 팔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와 함께 뭐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도 회복 신호가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퀄컴 물량과 관련해서 수주 논의를 하고 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보면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 6.8%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점차 이렇게 회복 신호를 한다면 TSMC를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또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삼성전자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 팔지 말고 총리의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분들이 그냥 파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나면 파시는 부분들이 약간의 많고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들어가셨다가 물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또 9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 못 버티고 팔아버리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변동성은 좀 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무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이제 주가 자체는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버티는지가 관심이 될 것 같다.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달만 해도 삼성전자 15조 그리고 SK하이닉 16조 뭐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2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상 뭐 컨센을 제가 좀 들춰보니까 뭐 100조 얘기도 나오고 150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관건은 파운드리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과연 파운드리 쪽에서 몇 조씩 적자가 났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BEP 수준까지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밑바탕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바일 쪽 향 관련돼서 AP 쪽에 대한 부분 뭐 퀄컴도 받으면 좋지만 동사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폰에 대해 들어가는 AP도 원래 동사가 공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 엑시노트 시리즈부터는 동사가 직접적으로 제작도 하고 공급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TPU나 ASIC 반도체 여기에 대한 수주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라든지 그리고 구글, 아마존 등도
이쪽에 계속적으로 이제 노크를 두드리고 있고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 거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비메모리 쪽 반도체죠. 최근에는 BMW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비메모리 쪽 반도체도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결국엔 파운드리 쪽에서는 BEP 정도 수준뿐만 아니라 올해는 정말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기준 뭐 20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넘어가면 이 파운드리 쪽에도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19조 내지 18조 정도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 증설도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증설 관련된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재작년에 한번 조방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은 끌고 가는 게 시가총액 대형 주가들이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밑에 중소형주들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고 가지만 밑에 있는 중소형단의 종목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 증설 관련된 부분에서도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반도체 소부장주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저는 뭐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소재 쪽 관련돼서는 결국에 이제 파운드리 쪽과 그리고 메모리 쪽 관련돼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나 솔브레인 뭐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동진 세미케미라든지 뭐 ENF 테크놀로지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는 뭐 HBM단 관련돼서 뭐 하나비전이라든지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테스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슈로 짚어봤던 바이오주랑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시장이 워낙 지금 반도체주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확실히 이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주가 이렇게 거래대금을 빨아들이면 네. 바이오주는 모멘텀이 나와도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원체 순환매가 좀 빨리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닌가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그리고 조선 방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지만 어제는 또 흔히 말하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까지 매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기가 어디로 오는 거가 정해졌다기보다는 계속 좀 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수급이 몰리면 그쪽으로 하루는 몰리고 그리고 다른 날은 또 다른 날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고 뭐 계속 선순환이 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뭐 바이오와 반도체 관련된 섹터 자체가 뭐 시장의 중심인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얼마만큼 종목이 그 이슈를 가지고 가느냐 그게 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 조선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최근에는 LNG선 발주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더니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MRO, 미 해군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H현대중공업도 그렇고 HH중공업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는 SK오션플랜트가 이 MRO 사업과 관련해서는 항만 보안 평가를 마무리했다는 소식 좀 들려왔습니다. 방산 분야랑 연계된 성장성까지 좀 고려한다고 보면 조선주는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조선주는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보다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 혹시라도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연초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저는 좀 뭐 조정을 겪었죠. 네, 조선방산 그 원전 중에 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탑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안정적인 수주 베이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가, 조선가가 좀 낮게 저가 수주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어느 정도 이제 고가 수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특수선뿐만 아니라 친환경선, 뭐 다양한 쪽의 선에 대한 확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엊그제 HD 한국조선이 결국에 북미양 LNG 선을 발주를 받았죠. 내척을 1조 5천억 정도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LNG 선에 대한 수주 캐파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일단 뭐 이것만 해도 올해 뭐 플러스 한 20-30%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RO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구체가 된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들의 4분기 실적이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온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조선 관련주들도 단기보다는 중장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 MRO 모멘텀과 LNG선 모멘텀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걸까요? 뭐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HD 현대중공업이 좀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동사는 이제 조선소들이 다양하게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인도 쪽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협업을 진행 중이고 조선소 검조를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HD 현대중공업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슈 통해서 업종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 변동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 수급 변동성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오늘은 좀 관망을 하는 자세가 맞을까요? 옵션 만기는 결국에는 이제 뭐 대형주 단에서의 수급이 이제 움직일 것 같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1월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옵션 만기를 통해서 만약에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대형주 단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